제가 이제 본론 이야기 하다 보면 북한 사투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아, 더 좋아요. 안녕하세요만 한국말입니다. 예.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현지 발음으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북한 혹시 어디 출신이세요? 혹시 고향이? 제 고향 강원도 철원쯤 되고요. 강원도예요? 아. 그리고 제가 있었던 곳은 저기 함경도 지역, 뭐 북청, 덕성, 함흥, 예. 장진 예. 이쪽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여쭤보기 전에 그 철원 북한 철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휴전선 이북의 북한 철원인데 그 북한 철원군도 네. 이 대한민국의 철원군과 사투리가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 더 센가요?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예. 비슷하죠. 비슷한데 예. 아무래도 좀 분단의 시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좀 달라진 분위기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북한 전반적인 어투로 봤을 때 철원, 개성 이쪽은 좀 한국 어투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좀 신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했었거든요. 평양 쪽이나 뭐 아니면은 함경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북한 쪽 사투리일 네. 것 같은데 방언일 것 같은데 뭐 개성이라든지 그다음 뭐 철원, 통천 이런 곳의 경우는 말투가 어떨까 궁금했었는데 뭐 네. 크게 차이가 없다. 네. 예,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좀 알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질문 드린 내용이 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진짜 제가 한 40개 뽑았고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다 궁금한 내용입니다. 네, 정말. 기겁을 하셨을 네. 것 같은데 저희가 답변 다 하실 때까지 안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2019년에 귀순을 하신 것 같아요. 북한군의 복무 중에 정확히 2019년에 귀순을 하신 것 같은데 2019년 언제 귀순하셨는지 그다음에 북한군에서는 또 어떤 직무를 맡으셨었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네, 2019년 8월에 귀순을 했고요. 예. 여름에. 네. 북한에서는 운전병을 했었습니다. 운전병이요? 네. 어떤 차량 혹시 모셨어요? 그러면은 뭐 뭐 때로는 트럭 같은 거?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전투차. 예. 네, 그거 보직하고 있다가 오기 전에 그거 하고 있다고 왔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두돈반 같은 거 그런 거. 네, 예. 한 5돈짜리. 5돈짜리 그런 거 보신 거군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운전병을 맡으셨고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네. 그 계급이라고 할까요? 북한군의 계급에서는 어떤 계급에 계셨던 거예요? 계급은 중사로 있다가. 중사는 우리나라로 쳐도 중사인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중사가 뭐 간부 정도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예. 북한에서는 중사면 병사, 네. 사병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사로 복무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 8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썸네일에도 박아드렸는데 2019년 8월에 기사가 당시에 한 100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귀순하셨을 때 그때 기사가 속보로 한 100개 정도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때 그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어떤 지역에서 복무를 하셨던 거예요? 당시에 귀순 직전에 복무를 하셨던 곳은 그러면? 네, 함경남도 한 덕성. 함경남도 덕성이요. 네. 함경남도 덕성이면 그럼 함경남도에서 밑에 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함흥보다 좀 위에 있습니다. 함흥보다 위면은 상당히 위쪽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탈북한 과정 이것도 엄청난 또 드라마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네. 그러면 왜 탈북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언제 처음 탈북 생각을 하신 건지 그거 먼저 여쭤볼게요. 예. 네, 그게 아마 오늘의 주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 예. 탈북하느냐 하는 네. 게. 예. 탈북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하나의 계기점이 폭발하면서 이루어지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계속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불꽃이 탁 튕기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저도 그와 상당히 비슷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뭐 세뇌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세뇌가 저는 좀 되지 않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네. 예. 성격 자체가요. 제가 전단지를 본 적이 있거든요. 삐라요, 삐라. 네, 삐라요. 예. 삐라를 봤는데 그때 삐라 내용을 100% 믿지는 않았지만 그 삐라 내용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나 아. 이런 내용도 있고 예. 한국한의 남북한의 예. 경제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 예.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요. 북한은 뭐 대한민국의 10분의 1도 안 된다 하는 내용으로 쭉 있어요. 예. 근데 그 경제 지표가 북한을 과대평가했더라고요. 그것만도 못한다?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은 1인당 뭐 1,000달러를 쓴다면 예. 북한은 100달러 정도밖에 못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네. 북한은 100달러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30도 제가 못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대한민국에서 남조선에서 우리를 가대평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신빙성이 있겠구나. 네,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로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 삐라라는 걸 몇 살 때 그럼 처음 보신 거예요? 아마 15살. 15살 때. 그 제가 듣기로 그 삐라 재질 같은 게 네. 북한 종이보다 좋아서 좀 놀랬다. 그 얘기도 잘 맞아요, 들었는데. 맞아요. 예. 네. 그 말씀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북한에서 뭐 사진 같은 걸 이제 찍잖아요. 사진을 인화하면 예. 그것도 그렇게 질이 좋지 않거든요. 네. 잘못 건사하면 다 지워지거든요. 아. 근데 삐라는 뭐 몇 년이 지나도 땅 속에 묻혀 있어도 그게 지워지질 않아요. 글자가 그대로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봤던 삐라도 아마 2, 3년 전에 날아왔던 삐라일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야, 이 종이 이야. 재질이 좋았다. 그다음에 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삐라가 생각보다 효과가 있다. 고퀄리티다. 네. 또. 그걸 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탈북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탈북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네. 점차적으로 누적된다. 누적이 되는 네.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함경남도 함흥보다 약간 이제 남쪽에 있던 네. 덕성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탈북을 하시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저희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번에 고성 MDL 그 도보 귀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귀순 과정에서 뭐 철조망이나 지뢰를 만날 수도 있고 검문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데 네. 혹시나 잘못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그 다음에 그 탈북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천천히 한번 설명 좀 쫙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네. 모든 살려고 오는 네. 건데요. 예. 네. 살고자 발부둥 네. 치는 건데 예. 그런데 죽음을 좀 맞받아 간다 예. 하는 거는 있죠. 어. 네, 사실 북한에서는 자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어. 자살을 하면 그것 역시도 이 당과 수령의 그 베푸는 그 은덕을 싫다. 예. 이런 사회주의 제도가 싫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단어는 근데 네. 앞으로 말씀 안 해주시면 이게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마음대로 죽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왕 죽을 거면 예. 가다가 죽자. 아. 이런 배심인 거죠. 배심이라는 게 배짱이다 뭐 이런 네, 그런 거죠. 배짱인 네, 그런 식으로 하셨고 네. 그럼 군 생활 도중에 그래도 트리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를 가장 이제 화나게 하는 순간 진짜 탈북하자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몇 달 동안 준비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안 되겠다 탈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지 몇 달이 아니고 한 몇 년을 제가 준비했어요. 몇 년을 준비를 하셨어요? 네. 예. 3년을 제가 탈북을 준비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어떻게 넘어갈까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죠. 예. 네, 그리고 탈북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또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못 생각해서 오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게 확실한 건지 3년 동안을 또 지켜본 거죠. 제 결심이 확실한 건지. 예. 한 번 나오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게 북한이잖아요. 예. 네, 누구나 한 번 고향을 나오면 그렇죠. 네, 다시 한 번쯤은 가보고 싶거든요. 예. 근데 북한만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중하게 결심을 해서 한 3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서 DMZ 루트를 선택하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행 연습 같은 거 머릿속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제 지형 지물을 딱 파악을 엄청 하고 많이 했죠. 지도 같은 것도 파악을 네. 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 그것도 궁금해요. 예. 네,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를 한반도 지도를 보면 북한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줄기가 몇 개 있어요. 네, 그쪽으로 강을 따라 쭉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예. 그리고 이 머릿속으로 그 지도를 그냥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어디로 가면 강이 나오고 얼마 더 가면 철책이 있고 이거를 외우고 있다가 계속 시뮬레이션 돌리다가 예. 그 다음에 출발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군대라는 거는 한 번 딱 벗어나면 그렇죠. 금방 추적을 하거든요. 탈영이잖아요. 네, 탈영이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웠어요. 어떻게 나를 따라오지 않게끔 하고 도망갈까.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머리로 생각한 건 아니에요. 네. 네. 우연히 탈북을 결심했을 때 네. 책을 제가 쭉 보는데 손자병법과 36개라는 책을 봤어요. 예, 저는 그 예. 책 좋아합니다. 예. 네. 근데 네. 그 책에 힌트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뭐 적으로부터 벗어나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석 달 동안 저를 찾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예. 네. 어떻게요? 근데 북한 사회는 사실 돈이면 다 되거든요. 아. 최종적이면 돈이면 다 예. 되거든요. 예. 네. 돈으로 다 찾지 않게끔 다 해놓고 네. 그렇게 하고 떠났죠. 그러면은 그 함경남도 덕성이라는 곳으로부터 이제 DMZ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로 이제 귀순을 하기까지 그 여정은 얼마나 걸렸던 거예요? 한 7일 정도. 7일 정도 걸렸어요. 안 쉬고 계속 걸어가지고. 아니요. 그게 저기 날짜를 기다리느라고 예. 제가 생각했던 날짜를 기다리느라고 조금 더 DMZ 근처에 와서 있었죠. 아 생각했던 날짜라는 거는 뭐 네. 달이 밝은 날, 뭐 비가 이런 많이 오는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네. 아. 비가 많이 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네. 그날 넘으려고 했었던 거죠. 북한에서 DMZ까지 오는 데는 하루도 안 걸렸어요. 아 멀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그게 그래도 북한도 지금 돈만 내면 어디든지 차가 다 다니거든요. 네. 예. 돈 내고 차 타고 저기 DMZ 근처까지 와서 한 40km 그쯤에서부터 걸었죠. 아. 네. 그럼 비 오는 날까지는 어디서 대기하셨던 거예요? 비 오는 날 뭐 돈만 주면 다 숨어 쉴 때가 다 있습니다. 뭐 민가도 때도 있고 다 잘 벌 때도 수 있고요. 있고 밥도 아. 주고. 예. 네. 어우, 아 이거 북한이야말로 또 네. 자본주의가 네. 꽃을 이렇게 아 피고 북한은 예. 진짜 네. 리얼한 자본주의입니다. 네. 네. 생존형의 자본주의. 네. 진짜. 그리고 돈 벌면 세금을 안 내요 북한은. 예. 아, 네. 그리고 복지를 안 하죠. 예. 네. 그러면 이제 DMZ가 제가 보니까 DMZ, 이제 돈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DMZ까지 왔다. 임진강 네. 그쪽까지 왔는데 그래 임진강 쪽이 그러니까 임진강 어디 쪽을 넘으신 거예요? 보니까 중부전선이라고 예전에 기사에는 나와 있었는데 예. 임진강 어느 쪽으로 오셔갖고 하신 건지. 임진강 상류에 예. 도착을 해서 임진강 건너서 예. 그리고 우리 군에를 보면 태풍전망대라고 태풍전망대. 있거든요. 예. 네, 그쪽으로 제가 왔습니다. 거기가 그럼 강폭이 좀 좁은가요? 사실 강폭이 좁고 뭐 넓고는 상관없어요. 제가 예. 헤엄을 상당히 잘하거든요. 아 그래서 비 많이 올 때를 기다리신 네. 거예요? 강물이 불기를 기다리면서요? 제가 네. 이런 걸 하려고 또 탈북을 하려고 북한에서 좀 시간 날 때 저수지에 가서 예. 제가 물에 얼마나 떠 있을지도 지금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는데 제가 한 3시간 정도를 그냥 예. 물에 부력 기지 없이 떠 있을 수 있더라고요. 예. 와. 그래서 이 정도면 3시간이면 저런 뭐 웬만한 그 강을 건너갈 때는 다 그냥 상관없겠구나. 네, 이렇게 했었죠. 그럼 당시에 그러면은 임진강을 건넌 후에 우리 쪽으로 이제 오게 돼 DMZ의 우리 쪽 네. 네. 구간으로 이제 오게 돼서 그럼 우리 쪽 병사한테 어떤 식으로 신호를 보내신 건지. 신호를 안 보냈는데 예. 저를 봤어요. 근무 열심히 했나요 우리 병사가? 예. 그러니까요. 네. 북한군은 제가 넘어간지 안 넘어간지도 모르거든요. 예. 네. 비가 오니까 볼 수가 없거든요. 예. 비가 어둡고 하니까. 근데 철책 쭉 한 500m 뭐 그 정도까지 접근을 했는데 네. 불빛이 저한테 쫙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를 보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손을 흔들었어요. 네. 네. 손을 흔드니까 한 잠깐 있다가 네. 방송으로 저를 딱 안내하더라고요. 네. 귀순할 의사가 뭐라고 있는가? 나오던가요? 예. 아 귀순할 의사가 남쪽으로 있냐고요? 내려오라.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남쪽으로 이제 계속 내려오는데 그 철책에 문이 있거든요. 네. 문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합니다. 아. 네, 오른쪽으로 와라, 왼쪽으로 와라 그 이렇게. 지뢰는 없었던 거예요 밑에? 그 강이어가지고 예. 네, 강이어서 그래서 앞으로 쭉 가면서 예. 갈밭을 지금 이제 뚫고 가는데 예. 갈밭을 헤쳐서 한 500m 정도 갔거든요. 철책 문까지. 예. 근데 그게 좀 그때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아. 와서 좀 딱 저를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체력이 떨어졌는데. 네.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 근데 또, 이게 예. 우리 국군의 절차니까 그쵸. 강제 이게 아, 데려온 거로 되잖아요. 맞네. 예. 그래서 예. 자발적인 의사로 해서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28사단 태풍전망대에 근무를 하셨었대요. 그리고 아, 그 그래요? 위 북쪽에 4.15 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댐을 제가 아. 댐 한 500m 전부터 네. 헤엄을 쳐서 네. 댐으로 제가 떨어져 가지고 그 댐이 몇 메다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20m 뭐 그 정도는 될 거예요. 예. 높이가. 예. 그 정도 낙차고에서 떨어져서 그 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산기슭으로 붙어서 올라온 거죠. 위험하네요. 다이빙을 하신 거잖아요. 다이빙이 아니고 네. 떨어졌죠. 네, 떨어졌어요. 굉장히 위험했네요. 그러면 네. 저희가 질문지보다 네.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좀 풀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네. 귀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귀순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딱 처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좀 네.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처음 이제 어떤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딱 그때 드셨던 느낌
어떤 공간에 가가지고 뭐 먹을 거를 거기서 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분위기가 어땠는지 환경 같은 게 어땠는지 그때 들었던 느낌 같은 거 첫 느낌. 예. 첫 느낌은 군인들 만났을 때 예. 첫 느낌이죠. 예. 철책 앞에까지 딱 갔는데 문이 열리더니 군인들이 한 10여 명이 뛰어나오더라고요. 예. 총을 딱 들고 저를 이제 쫙 감싸더라고요. 예. 아 이게 잠깐만요. 군사 기밀을 너무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누가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예. 군사 기밀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예. 네, 그래서 가니까 군인들이 딱 감싸는데 예. 무서웠죠, 솔직히. 예. 네, 뭐 누가 방아쇠를 당길이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이 어.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예, 네. 무서웠죠. 그런데 또 남자니까 또 이렇게 내가 무서운 티를 낼 수는 없어서 네. 남자시네. 주머니에서 또 선글라스를 딱 썼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셨잖아요. 네. 네. 그때도 저 탈북하기 네. 전에 제가 네. 준비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다 네. 썼는데 아마 다른 분들 저 새끼 저거 뭐 하는 거지 했을 거예요. 예. 근데 멋을 부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럼요. 네. 사실 네.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사진 찍어서 언론에다 그냥 다 뿌리는 줄 알았어요. 아. 네, 본인의 의사야 상관없이 하는 줄 알고 얼굴을 가리려고 했었죠. 그때 몇 살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24살. 그 우리 나이로 원래 우리 나이로 우리 나이로 25살. 25살.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안으로 지금 실내로 저를 딱 결박해서 안내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딱 묶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 난 호박을 내 집에 했구나. 예. 내 집에 내 발로 찾아왔는데 왜 오. 묶습니까? 이렇게 네.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는 절차니까 따라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 소리 못 하고 딱 묶여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군대 병영에 들어갔는데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화려해요? 아주 깨끗하고. 아, 그래요? 네. 북한군하고는 좀 차원이 대비해서요. 다르다. 그럼 그런 행색도 조금 많이 대비되지 않으셨어요? 그 남한 피지컬이 네. 엄청 큰 거예요. 그 병사들의 네. 이 체구가 예. 대한민국 군인들이 평균 10cm가 크니까요. 예. 네. 네, 거기에 좀 압도당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느껴지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역시. 알겠습니다. 네. 참 정말 네. 영화 한 편을 본 것 네. 같아요. 지금까지 영화 일부를 딱 본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런 식으로 오셨고 네. 그러면은 첫 식사는 기억나세요? 첫 식사는 아마 어디 구내식당 구내식당. 식단을 먹은 네.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그 조사기관에 예. 구내식단을 먹었는데 나름 맛있었어요. 그래서요? 메뉴가 북한 뭐였습니까? 네. 가자미 한 마리에다가 네. 김치찌개, 네. 네, 거기다가 그다음에 무슨 뭐 이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뭐지? 군대리야? 아니 저 소세지 같은 거. 예, 소세지. 네. 네. 거기다가 밥, 아. 김치국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2019년에 네. 당시에 귀순을 하셨어요. 8월에 귀순을 하셨는데 그때 보도가 한 100건 정도 있었는데 후속 보도가 없었어요. 신기하게도 후속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2019년에는 조금 뭐랄까요, 그 남북 관계를 그 문재인 정부에서 좀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인지 그 후에도 좀 활동을 활발하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 혹시 자제하라는 얘기 같은 게 있었는지 싶어가지고요. 네, 제가 일단 뉴스를 하나 더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네, 그래 했었고, 저 자체도 또 활동을 좀 안 했고요. 예. 네, 뭐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좀 생각을 해서 안 했었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제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어찌 보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걸 느꼈어요. 네, 제가 지금부터는 활동을 시작하면서 예. 제가 유엔이라든가 어떤 무대를 통해서 제 가족이 안전하길 좀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있거든요. 예. 제가 오늘 최초로 얼굴을 지금 감사합니다. 예. 깠거든요. 처음으로. 예. 네. 상남자시네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네. 뭐 북한에 요구할 건 요구해야 네. 그렇죠. 어찌 보면 저희 가족이 그래도 좀 그대로 안전하게 네.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같은 해인 그 2019년 11월에 탈북 선언이 북송됐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보고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때 제가 국정원을 딱 마치고 하나원이라는 데 가 있을 맞습니다. 때거든요. 예. 예. 근데 좀 많이 좀 두근두근 떨렸었어요. 아.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데 네. 예. 저도 하마터면 판문점으로 갈 뻔했어요. 정말요? 네, 저에게 이게 보내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도 여러 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세상에. 저게 그렇게 강제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때 제가 판문점으로 넘기겠다 이런 멘트를 들었을 때 네. 넘기려면 날 죽여서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게
중국을 통해서 가겠다. 중국을 통해서 몰래 가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질문 하나를 들을 때마다 제가 아주 충격적인데 그러면 이게 귀순 루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중국을 통해서 많이 예전에 했었고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중국을 통해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그 선생님께서는 또 군 복무 중에 또 걸어갖고 내려왔는데 그 중국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 걸어오는 그런 방법을 택한 이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일단 중국 국경 쪽에 제가 아는 선이 없어요. 네. 그리고 중국을 갔다고 해도 중어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뭐 누구하고 소통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바다로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바다로요. 네, 바다로 헤엄쳐서 그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입는 그 슈트 입고 헤엄쳐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슈트를 북한에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그 슈트에 대해서는 또 알고 이게 계셨어요? 물 속에 오래 있으면 사람이 죽어요. 저체온증이라는 것도 네네. 걸리고 그리고 몰래 이렇게 어두운데 이렇게 가려고 하게 되면 이게 피부도 좀 가리고 그 수영에 좀 유리하거든요. 그런 게. 네. 그래서 그런 산소통도 거기에 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사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DMZ로 그러면 간다. 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린 거죠. DMZ로 간다. 근데 그 지난 정부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죠. 그 한국은 남북 평화를 강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북한에서 그 근무할 때 당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지 북한도 좀 전향적이었는지. 저는 군에 있었고 저희 형이 있거든요. 형은 사회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탈북을 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형하고 이제 통화랑 이렇게 했을 때 형이 그랬어요. 탈북하겠다고 하니까 난 무조건 내 남조선 간다고 하니까 형이 그러더라고. 못 가게 설득을 하는 거죠.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좋은데 너 새끼는 무슨 미친 개수작을 터냐. 아니 장군님께서 원수님께서 문재인도 만나고 미국 대통령도 말해 원수님 만나러 지금 우리 땅에 다 찾아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오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냐. 조금만 참아라. 우리가 잘 살 거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치가 다르니까 네, 형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북한 군에 있다 보니까 북한 군에서는 남북 관계가 이렇게 따뜻해 보일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할 때 군에서는 그런 걸 다 배제시키고 무조건 남북 관계는 무력 통일이다. 남조선은 무력으로 깔고 앉아야 된다.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뭘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저거 쇼를 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고. 그럼 정도가 더 심해졌다거나 아니면 덜해졌다거나 이런 차이는 그렇지는 못 않아요. 느끼셨어요? 네, 원래 예전부터 해온 거죠. 변화는 없었다. 네. 그럼 지난 정부 당시에 또 탈북 루트가 많이 막혔다라는 게 이제 탈북민들의 또 여러 가지 이제 증언인데 실제로 좀 탈북이 어려워졌었습니까? 지난 정부 당시에? 지난 정부 뭐 이렇게 북송을 시켰잖아요. 그런 거 보면 탈북을 하려고 하다가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넘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두려움에 용기조차 나지 않는 거죠. 실제로 탈북하다가 붙잡혀갖고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사살에 당한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제 보기에는 제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사살을 당하는 게 나아요. 네. 살아있는 삶이 아닌 거는 저는 차라리 죽는 놈이만 못하라고 봐요.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 끌려가면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노예거든요. 네. 노예인데 그것도 사람 뭐래요? 그냥 뭐 천국이 있다면 천국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게 저희 항상 궁금한 건데 귀순하고 처음으로 인터넷에 어떤 걸 검색하셨을까요? 인터넷을 접했을 때 김씨에 대해서 검색을 했어요. 이건 100이면 100이라니까. 사이언스네요, 거의. 근데 저는 김일성 일가가 뭐 이렇게 탁월하고 위대한 존재가 아니면 제가 위에서 알고 왔어요. 전단지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일화를 통해서. 네, 김정일 와이프가 몇 명 있고 이런 걸 다 봤기 때문에 그걸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대체 다른 사람들은 그 북한의 김씨 세습 체계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자꾸 찾아봤었죠. 근데 이번에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제 이번에 귀순하신 그 북한군 그 하사 그분이 뭐 초소에 적발될 때마다 탈영병을 잡으러 왔다 이렇게 뭐 둘러댔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쫓아오는 북한군이 없었다. 그래서 뭐 기강 회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보도가 나왔는데 뭐
완전히 사실인지는 뭐 나중에 직접 그분이 입으로 들어봐야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뭐 북한의 열악한 상황이나 뭐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소속 부대가 해체가 됐는데 재력이나 인맥이 있으면 좋은 곳으로 발령난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진짜 북한 군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까? 진짜 재력이나 인맥이 있으면 좋은 곳으로 가고. 네. 북한은 사회에도 빈부격차가 심한데 네. 군대는 더 심해요. 아. 네. 군대가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집의 자녀들은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데로 가요. 예. 네, 거기는 쌀밥을 먹어요. 쌀밥. 네, 제가 그런 데도 꽤 한동안 있었거든요. 예. 운이 좋아서 거기 갔는데 대부분이 다 좀 신분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네, 집에 돈도 좀 있고 권력 있고 예. 거기서 쌀밥 먹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가 그곳에서 버텨 있기가 힘들어요. 눈치 보여서. 네. 눈치를 어떻게 주나요? 그래서 끼리끼리 노는데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애들은 생활을 진짜 개떡같이 해도 개떡같이. 군대를 네. 뭐 군관 학교라던가 네. 예. 좀 이렇게 발전이 좀 빨리 돼요. 승진을 빨리 네. 한다고요? 승진을 그냥 쭉쭉 올라가요, 걔네는. 제가 그러면 저 평소에 진짜 궁금했던 게 네. 북한군 생활이 10년이라고 하는데 네. 진짜 10년이에요? 이거 어떻게 버텨요? 전 13년이에요, 저는. 13년이요? 저는 10년으로 알고 갔어요. 네. 알고 갔는데 어느 순간 군복무를 쭉 하고 있는데 운전병은 3년 더 하래요. 운전병은 편하니까 좀더 3년 편하다. 더 하라 막 이런 거예요? 아, 그렇죠. 네. 편해서 3년 더 하라기보다 네. 네. 북한에서 운전병이 기술보직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기술직이라서요. 네, 기술직이니까 네. 너네는 막 이렇게 전역 시키기가 아까워. 그러니까 좀 더 해. 네, 이런 거죠. 그거는 뭐 중간에 들으신 거 아니면 중간에. 처음부터? 그때 심정은 어떠세요? 5년 정도 했을 때 네. 5년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탈북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네. 네. 근데 3년을 더 하라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군복무 10년을 마치고 오려고 했어요, 한국에. 군적에서 없어지면 계속 따라다니고 예, 그리고 군대에서는 도망가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3년을 더 하라고 해서 탈북이 앞당겨진 거예요. 네. 그 마음가짐은 다 비슷할 것 역시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군대 오래 있는 거는 네. 10년, 정말 예. 까마득했을 것 같아요. 제가 3년 4개월 있었는데 네. 10년 거기다 13년이고 그것도 절반도 안 있었는데 갑자기 3년을 더 해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네. 아직 북한에 있으면 아직 군인이거든요. 네. 아직 군인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뭐 먹지 못해가지고 좀 이렇게 있고 뭐 아니 지금 한국에서- 형체가 좋으신데 그렇게 있을 때 북한에서요. 아, 북한에서요? 북한에서. 네. 북한에서 그렇게 있겠지만 지금은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살 올 빼야 때 되죠. 네. 올 때도 뭐 살 뺄 걱정도 하고 네. 네.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네. 타는 차가 네. 사단장 차보다 더 좋거든요. 오. 네. 제 타는 차가 예. 이야. 38선을 하나 넘었는데 네. 갑자기 사단장 정도의 아. 그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이걸 많은 분들이 위해서도 보셔야 될 텐데 네. 그 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단장전보다 추운 거 탄다. 네. 야, 막 이런 식으로 선을 해야 될 것 넘었을 같은데. 텐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문이 너무 많이 나왔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큰일 났다 오늘 이거. 못 가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 빨리 가야 됩니다. 예. 북한군의 이제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보통 계셨던 부대에서 부대 내 의식주는 어떤 수준이에요? 그러면? 네, 의식주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마다 천지차별이에요. 천양지차죠, 천양지차. 예. 네. 누구는 쌀밥을 먹고 누구는 제대로 그 세 끼를 챙겨줄 수 없는 그런 부대도 있어요. 예. 네. 감자 몇 알로 한 끼를 떼고 아. 그러거든요. 감자가 뭐 이렇게 주먹 머리만한 것도 아니에요. 네. 요만한 이렇게 아. 탁구공만한 거 몇 알로. 아이고 마. 예. 네, 그렇게 격차가 심해요. 예.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거든요. 예. 근데 북한에서 과반수가 90%의 군인들이 1년에서 2년 사이에 영양실조를 무조건 거쳐야만이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 시기를 모사리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모사리. 네. 그 나무를 이렇게 딱 다른 데다 떠다 옮겨 심으면 그 사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다른 데 옮겨 심으면 사람도 모사리를 한다. 그래서 모사리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그때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럼 휴전선 인근 최전방 부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에 뭐 내려오신 분은 그쪽에서 오지 네. 않았나 싶은데 거기서 안 온 것 같아요. 거기서 안 왔대요. 네. 아. 제가 이제 좀 전에 뭐 뉴스에 그게 예. 진짜라면 예. 탈영병 잡으러 다닌다 예.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예. 그 군대가 군대처럼 생긴 사람이 타 지역에 와서 돌아다니면 예. 무조건 경무부나 이런 데서 잡혀서 예,
다른데 부대로 복귀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게 내가 만약에 잡히면 어떻게 변명을 하지? 이랬을 때 탈영병 잡으러 간다고 해야 되겠다. 아.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부대가 DMZ 쪽에 있었다면 예.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아. 네. 근데 위에 다른 멀리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예.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그래도 함경도에 계셨는데 예전에 뭐 가까운 데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 뭐 부대나 뭐 근무 중에 확성기 방송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확성기 방송 들어본 적 없어요. 가까이서 근무하신 적은 없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성기 방송을 만약에 듣는다면은 네. 그 지금 다시 이제 현역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과거 이제 13년을 살아야 되는 그런 네. 이제 네. 군대에서 있어야 되는 그 군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네. 확성기 방송을 딱 듣는다. 그럼 네. 어떤 생각 드실 것 같으세요? 진짜 좀 짜증 날 것 같아요. 짜증난다. 예. 근데 그 짜증이 좀 의미가 좀 다른 여러 가지죠. 근데 왜 북한군에서 이렇게 있어야지? 그런 짜증.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짜증. 저게 좀 가고 싶은데 대한민국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런 자기 처지에 대한 그런 뭐 안타까움도 있을 거고요. 아마 북한 DMZ 지키고 있는 사람들 80~90%가 네. 집에 가족이나 뭐라던가 이런 게 없다면 네. 그냥 다 넘어와요. 다 가족 때문에. 네, 다 볼모 잡혀가지고 못 넘어오는 거죠. 아. 그런 결단을 진짜 한번 차가운 결단, 이성을 가지고 한번 결단을 한 사람들이 DMZ를 넘어오는 거죠. 이제 생각해보니까 댓글에 그때는 이제 확성기 방송이 끊겼었던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방송을 듣는다면은 그러니까 뭐 걸그룹 같은 노래 뭐 뉴진스, 아이브 막 이런 노래 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아이돌 그런 노래 듣고 나서 걸그룹. 이것도 그 군인의 마인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딱 네. 그런 노래 들으시면은 그 사람마다 성향은 좀 이렇게 듣는 거는 다르겠죠. 네. 예. 솔직히 저는 아직 아이돌 잘 몰라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지난번에 대북 방송 할 때 예. 장윤정 씨의 올레 올레 하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올레 올레. 갑자기 그게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갈래갈래지 뭐. 네, 올레 올레 하는 그 단어에. 네, 단어에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게 북한 군인들이 들으면 진짜 멘탈이 깨질 것 같아요. 네. 그 단어가 그 장윤정 씨가 노래하는 거는 대부분 또 이게 가사가 클리어하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네. 딕션이 발음도 좋아요. 딕션이 좋아요. 네. 네. 근데 그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는 영어도 섞여 있고 그래서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가사가. 그렇겠다. 앞으로 이제 선곡표에는 장윤정 씨의 노래가 쫙 깔리는 것으로 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또 이런 걸 알아가네요.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지뢰를 그 DMZ 인근에서 매설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또 그 과정에서 또 사망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더라고요. 이런 거 보시면 좀 어떤 생각 드세요? 뭐 늘상 있는 걸요. 늘상 있는 거예요. 네. 뭐 지뢰매설하다 죽었냐 아니면 집 짓다 죽었냐가 차이지. 죽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뭐 지옥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 방송에서 이런 부분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멘트랑 이렇게 들을 때 그 사람들은 저라면 진짜 막 진짜 멘탈을 참을 수가 없을 것 참을 같아요. 수가 없다. 네. 그 삶이 지옥이니까요. 삶이 지옥이다. 그냥 군복무 10년을 하는데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사는데 그게 지옥이 아니면 뭐겠어요. 팩트를 딱 이렇게 또 정확하게 정보를 네. 찌르니까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보면 악질이라기보다 아주 진짜 충성분자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심리를 흔들지? 이런 생각도 하고 저 적개심도 좀 불타겠죠. 적개심도 네. 들고요. 그런데 과반수의 군인들은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럼 이번 그 귀순 사건을 두고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참 힘든 결심을 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분도 한번 저처럼 아마 DMZ를 넘어올 때는 가족이라든가 모든 고민거리가 엄청 컸을 텐데 어떻게 자기가 넘어간 이후에 가족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이런 게 컸을 텐데 그 모든 걸 용기를 가지고 넘어왔다는 것에 좀 한국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 선배잖아요. 선배로서 딱 정말 진심에서 마음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 군 부대 강연 종종 나가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이제 대학생이신데 강연을 나가신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 강연하세요? 그냥 뭐 제가 북한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이 북한
북한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생활들에 대해서 그냥 뭐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아, 북한군은 이렇다 이렇게 이런 거요. 예. 그리고 이 말씀 여쭤보기 좀 죄송스럽긴 한데 가족 생각도 많이 나시죠? 네, 가족 생각 많이 나죠. 특히 명절날에 많이 나요. 아 명절날에. 예. 근데 사실 가족하고 헤어진 지는 너무 오래됐어요. 예. 제가 북한에서 떠나오기 전에 네. 가족이 진짜 가족이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가족만 아니면 군복무 시작해서 그냥 넘어왔을 거예요. 예. 네. 근데 북한에서는 제가 10년, 13년 있어도 가족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네.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구생활하는 같은 동안 휴가도 땅에서 없어요? 예. 그렇죠. 같은 땅에서 살고 있을 뿐이지 예. 가족을 볼 수가 없어요. 아. 근데 그게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예. 차라리 한국에 와서 뭐 돈을 벌든 어떻게 하든 그래서 그 북한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개선시키거나 여기서 돈을 보내주거나 뭐 이런 방법이 오히려 더 나은 거죠. 현실적인 네. 거죠. 어. 북한군 90% 정도가 집에다 돈을 달라고 하거든요. 아. 힘들어요. 집도 돈이 없는데 예. 군인들은 더 힘들거든요. 네. 월급이 없으니까. 네. 예. 근데 진짜 군인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예. 배고파서 막 진짜 못 견딜 때 돈이 필요해서 집에다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건 월급은 없으니까 예. 집에다 돈 달라고 해서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더 힘들어요. 네, 제 역할을 못하면. 네, 그래서 그렇게 짐이 될 바에는 그냥 없는 셈 치고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내 한국에 가서 돈을 보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넘어온 선배로서 만약에 대북 확성기로 본인 육성을 들려줄 수 있으면 그 네.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세요? 지금 여기서 방송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볼 수도 있어요. 네. 네, 제가 군인들 뭐 이제 듣는 시청자들이 군인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네. 북한 군인들에게 공감이 갈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할 거죠. 예. 네, 정말 어린 나이에 성장 발육이 다 끝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아. 예, 17세, 18세 이때면. 예. 네, 그때 군대에 나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군대에 왔는데 거기서 자기의 그런 자아는 무시당하고 일방적으로 북한 김씨에서 세뇌 교육을 하는 그걸 들으면서 본인이 없이 그냥 김씨만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본인의 삶에 대해서도 한 번쯤 좀 생각해봐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인의 삶에 대해. 네, 그리고 한국에 가면 요번에 그 탈주라는 영화 네.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탈주에서 이재훈 배우가 막 도망칠 때 예. 그 저기 누구지 그 보이던 예. 예. 보이던 역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총을 딱 대면서 네. 남조선이라고 다 지상낙원일 줄 알아? 아. 이렇게 딱 하거든요. 음.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이재훈이 그 배우가 내가 남조선에 실패하러 간다. 여기 이 땅에서는 실패조차 할 수 없어서 나는 실패하러 간다. 이런 멘트에 갑자기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눈물 날 것 예. 같아요. 네. 네. 북한에서는 실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네요. 실패도 물론 실패한 삶이지만 그냥 노동당에서 여기 가서 일해 하면 거기 가서 실패한 거죠.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실패하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아요. 네, 선택의 기회가 대한민국에는 있다. 당신들이 뭘 원하든 여기 와서는 최소한 백수를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야. 네. 진짜 눈물 날 것 제가 같아요. 지금 충격적인 게 네. 자아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실패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 말씀이 저는 네. 정말 뭐 망치로 두드려 맞은 것 같이 저도요. 진짜 네. 딱 지금 정신이 확 듭니다. 그래갖고 노동신문을 제가 북한에서 네. 좀 볼 때 예. 노동신문은 저는 믿지 않거든요. 예. 노동당 입맛에 쓴 거기 때문에. 근데 제일 뒤에 국제 소식이 조금씩 거의 실려요. 예.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났다. 뭐 남조선에서 저기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데모를 했다. 이런 내용이 실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 이런 주제가 실린 거예요. 남조선에는 청년 실업자가 20만 명이 넘었다. 이런 내용이 딱 실린 거예요. 네.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아. 북한에서는 실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 돈을 안 줘도 무조건 일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실업이 있다 이런 의미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 살아갈 때는 이게 좀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네. 북한에서 봤을 때는 네. 자유가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아, 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을 때 저게 남조선 가면 최소한 나를 강제로 잡아다 일시킬 사람은 없구나. 그리고 산에 가서 내가 도토리를 주워 먹든 밤을 주워 먹든 네. 내 삶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네. 그런 희망을 봤어요, 제가. 오히려 자충수를 좀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네. 내용이 그렇습니다. 진짜 충격적입니다. 와, 제가 처음에는 뭐 재밌게 시작을 했지만 네. 나중에 저 들어보고 나니까 정말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맞습니다.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백수의 자유가 있잖아요. 네. 여기는. 실패할 자유가 마음이 있고 아파요. 그래서 네. 그 모습이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탈주라는 영화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탈주라는 영화에 그 지뢰 매설 위치를 기억한 후에 이제 탈북을 시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지뢰 위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탈북하는 것도 실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사실 저는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 네, 하도 영화니까 영화적 가미를 좀 하느라고 그런 내용을 넣었겠지만 북한 군인들도 DMZ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예. 제가 DMZ에 복무하지는 않아서 그렇죠. 잘 모르겠지만 그 군인들이 뭐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그 4km 전방을 어떻게 다 볼 수가 있겠어요. 예.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오래 갈 것 같으세요? 보시기에 요즘에 이제 엘리트 탈북도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이래저래 탈북민이 이제 대한민국에 지금 공식적으로만 3만 명이 넘는 지금 실정인데. 그렇죠. 예. 지금 밖에서 본 변화는 북한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 보통 이야기할 때 엘리트 탈북 이런 표현을 하는데 네. 저는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 대한민국에 엘리트가 온 사례는 많지 않아요. 그 황장엽쯤 되면 엘리트라고 하겠죠. 그렇죠. 예. 북한의 외교관 어디 기껏해서 대사나 공사라고 할지라도 예. 그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이에요. 엘리트가 아니에요. 북한 정치에 0.1%도 그 사람들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엘리트가 아니죠. 네. 그리고 북한에서 그렇게 많이 왔다고 해도 북한 사회가 결코 쉽게 변하진 않아요. 네.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다면 절대 그 북한 주민들이 생각이 바뀌는 것만큼 통제하는 그 수위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북한 사람들이 자유라는 거게 그런 게 뭔지 알게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해주고 그러면 변하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북한 사람들의 계몽을 시키는 게 가장 큰 빠른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래서부터 차근차근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북한을 조금이라도 계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가장 북한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정말 오늘 저희가 모시기 잘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진짜. 어렵게 모셨는데 또 정말 인생에 또 큰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앞으로 좀 정신 차리고 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종종 찾아주시고 활발하게 활동 좀 해주세요 이제. 네, 예. 지금부터는 숨어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네. 활발한 활동. 네. 숨어만 살지 않고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는 그러니까 또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은 또 북한에서도 많이 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5년 전에 탈북 그러니까 현역 군인 신분으로 북한군에서 탈북을 하신 유성열 선생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좀 나와주시고요. 저희가 그래도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꼭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서 그러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짤막하게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각오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오요? 각오. 네. 사실 북한에서 처음 넘어와가지고 한국 사회를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네. 그때 한국에서 북한 사람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국적을 회복시켜주고, 네,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거에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공부를 마치면 그에 버금가게 좀 떳떳하게 통일 후에 저기 북한의 김씨 정권이랑 봤을 때 저 새끼 저 남조선으로 도망가가지고 아주 막 살았구나 하지 않게끔 네.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제가 남조선으로 도망가더니 헛살진 않았구나 할 정도로 살고 싶습니다.